하이에크의 노예에게 제사장 2부. 기술 변화가 가져오는 새로운 문제. 현대의 기술 진보가 계획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주장 앞에서 와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다. 그 주장은 현대 산업 문명의 복잡성이 중앙기획 이외의 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다루기 힘든 새로운 문제들을 창출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옳다. 그러나 그 주장이 이루어짐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옳지 않다. 현대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대부분은 매우 큰 공간적 인접성에 따라 발생하는 여타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경쟁에 의해 적절하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평범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 문명의 복잡성을 중앙집권 계획이 필요한 논거로 내세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공익사업에서의 문제와 같은 공간상 인접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머릿속에 두고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논거는 경제과정 전체의 일관된 모습을 완전히 알기가 점차 어려워지기 때문에 혼돈으로 사회적 삶이 해체되지 않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중앙당국이 사태를 조정토록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경쟁의 작동에 대한 완전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쟁이 비교적 단순한 조건 아래에서만 잘 작동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경쟁으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현대적 조건 아래서 더 깊게 진행되는 노동분업의 복잡성 때문이다. 한 사람 혹은 하나의 위원회가 필요한 사실들을 모두 조사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단순한 조건일 때 바로 이 경우에만 통제나 계획이 효율적이 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 요인들에 대한 전체적 모습을 보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의사결정의 분권화도 불가피해진다. 그러나 분권화가 일단 필요하게 되면 조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개별 경제 주체들에게 각자 자신들만이 알 수 있는 지식에 맞추어 자유롭게 자신들의 활동을 하도록 하고 간섭하지 않지만 그들 각자의 계획들 사이에 상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조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 누구도 의도적으로 무수히 많은 개인들의 결정에 의미를 가지는 모든 고려사항들을 조화시킬 수 없게 되어 분권화된 의사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정의 문제는 분명 의식적 통제로 해결될 수 없게 되고 결국 각 경제 주체에게 자신의 결정을 다른 사람들의 결정들에 효과적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정보를 전해주는 방식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 다른 재화의 수요와 공급의 조건들의 영향을 주는 무수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 변화들의 모든 세세한 내용은 결코 하나의 중앙통제기구가 충분히 알 수 없거나 혹은 충분히 빠르게 수집하고 전파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개별 행동들에 연관된 모든 효과들을 기록하고 그 기록치가 모든 개별 결정의 결과에 동시에 향후 의사결정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자동 기록 장치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다. 경쟁 아래에서 가격 시스템이 바로 이런 기록 장치의 역할을 하며 다른 어떤 시스템도 이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할 수 없다. 가격 시스템은 마치 기술자들이 계기판 위에 몇 개의 바늘을 주시하듯이 기업가들이 비교적 소수의 가격 동향만 주시하더라도 자신의 경제활동을 동료들의 경제활동에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경쟁이 지배적일 때에만, 즉 개별 생산자가 가격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이 변화들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가격 시스템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체가 더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을수록 우리는 무수한 전체가 더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을수록 우리는 무수한 개인들의 노력이 이른바 가격 시스템이라는 비개인적 정보 전달 메커니즘에 의해 조정되는 시스템, 즉 개인 간 지식의 분업에 더 의존하게 된다. 만약 우리가 산업체제의 성장을 위해 의식적인 중앙 집권적 계획에 의존해야만 했더라면 경쟁을 통해 실제로 도달했던 수준의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유연성은 결코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의사결정의 분권화와 자동적 조정을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비교해 볼 때 중앙지시라는 얼핏 보기에는 더 명백한 방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서툴고 원시적이며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분업의 발전이 현대 문명을 가능케 할 정도로 심화된 것은 바로 분업이 의식적으로 창조될 필요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 문명은 의식적 계획으로 가능했을 범위를 훨씬 능가하는 분업의 확대를 가능케 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우연히 발견했던 덕분이었다. 그러므로 복잡성이 증대하면 중앙집권 계획이 더 필요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로 의식적 통제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그런 방식의 활용이 더 절실해진다. 경쟁 아래 실현될 수 없는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주장. 본문의 성장을 기술 진보와 결부시키지만 우리가 방금 검토한 것과는 거의 정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는 또 다른 이론이 있다. 비록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적이 많지만 이 이론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이론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적 기술이 경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경쟁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으면, 즉 독점이 허용되지 않으면 많은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부 비판적 독자들은 의구심을 품겠지만 이런 유형의 주장이 반드시 속임수를 부리는데 불과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에 반대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기술이 진정으로 종전의 기술보다 낫다면 모든 경쟁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명백한 반론은 전반적으로는 옳은 이야기다. 그러나 이 반론이 독점 보호론이 머릿속에 두는 모든 경우에 타당한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이 주장이 단순히 이해 당사자들에 의한 특별한 청원의 한 형태로 이용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런 주장은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보다는 더 많은 경우 아마도 좁은 의미의 공학적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우월한 것과 사회전체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을 혼동한 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공학적 관점의 주장이 힘을 얻는 일정한 경우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예컨대 만약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종류의 차를 타도록 강제할 수 있다면 영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서 사용되는 자차보다 더 값싸지만 더 나은 차를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한 상상해 볼 수 있다. 혹은 만약 모든 사람이 오직 전기만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면 모든 목적을 위한 전기의 상용이 석탄이나 가스보다 저렴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두 종전보다 더 낫게 될 수도 있고, 만약 우리가 선택한다면 새로운 상황을 더 선호하였을 수 있다. 이것은 최소한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어떤 개인도 이런 선택을 결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대안은 첫째, 우리가 모두 똑같은 싼 차를 타거나 모두 전기만 쓰는 것, 아니면 둘째, 여러 종류의 차나 에너지를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사지만 이들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제적 표준화 혹은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는 다양성의 금지로 일정한 분야에서 상품의 풍성함이 소비자 선택의 제한에 대한 보상이 되기에 충분할 정도 이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발명을 채택하는 것이 의심할 여지 없. 이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보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단지 많은 사람 혹은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그 발명을 사용하게끔 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발명의 경우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어느 정도로 중요할지 혹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중요할지와는 별개로 이런 경우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기술 진보가 중앙 지시를 불가피하게 만든다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은 확실하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단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선택에 직면하도록 할 뿐이다. 즉, 첫째, 강제력을 사용해 특별한 이득을 지금 얻을 것인지, 아니면 둘째, 이런 이득을 취하지 않을 것인지. 보다 정확하게는 대개의 경우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더 지나서 기술 진보가 진척되어 특별한 애로사항을 극복하였을 때 이런 이득을 조금 늦게 취할 것인지 선택에 직면하게 한다. 와 같은 상황에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얻는 대가로 당장에 가능한 이득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값을 지불하는 대신 우리는 더 이상 기술 진보를 특정한 사람들이 현재 보유한 지식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런 획득 가능한 현재의 이득을 희생함으로써 우리는 장래의 직업에 대한 중요한 자극을 보존하게 된다. 단기적으로 선택의 다양성과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때로는 높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물질적 진보조차도 바로 이 다양성의 보존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로부터 그 어떤 더 나은 새로운 것이 발전해 나올지 결코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약간의 물질적 편리성을 얻지 않는 대가로 자유를 유지하면 언제나 물질적으로도 보상받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우리가 미리 알 수 없는 자유로운 성장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자유를 주장하는 근거이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현재 지식만을 놓고 볼 때에는 강제가 이득만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강제가 실제로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자유에 대한 근거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다. 기술 진보의 효과에 대한 현재의 논의는 대부분 마치 기술 진보란 이 새로운 지식을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우리와는 별개의 외부적인 어떤 것이냐 제시된다. 물론 발명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가장 귀중한 유산인 자유를 파괴하는데 이 힘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자유를 보존하고자 한다면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방심하지 않고 자유를 지켜야 하며 또 자유를 위해 그 값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대기술진보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포괄적 중앙집권 계획 쪽으로 향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없다. 이에 반해 포괄적 계획을 담당할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기구의 권력을 무한정 더 위험하게 할 요소들은 너무나 많다. 전문가의 협소한 견해와 계획의 주장. 계획을 지향하는 운동은 의식적 행동의 결과이며 우리에게 계획을 강요하는 외부적 필연성이란 전혀 없다. 이 점은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는 사실이지만 기술 전문가들 가운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획주의에 앞장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탐구해볼 가치가 있다. 이 현상의 설명은 계획주의의 비판자라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하나의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하나의 사실이란 바로 만약 이 전문가들 대부분의 기술적 이상들을 성취하는 것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었더라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거의 모든 이상이 실현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점을 말한다.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바람직한 좋은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극소수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죽기 전에 성취하거나 혹은 단지 매우 불완전하게 성취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전문가들로 하여금 기존의 질서에 거역하게 하는 것은 바로 신의 분야에서 겪는 야망의 좌절이다. 주지하듯이 모두가 바람직하면서 동시에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을 참으며 바라보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런 소망스럽고도 가능한 각 분야의 일들이 모두 동시에 성취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일들 중 어떤 것은 다른 것들이 지금 성취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다른 것들을 희생하고서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어떤 전문 영역을 벗어난 요인들을 고려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며 이런 깨달음은 기술 전문가들의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한 고통스러운 지적 노력을 기울일 때에만 얻을 수 있다. 이런 지적 노력이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의 노력을 대부분 쏟는 대상들을 익숙하지 않은 더 넓은 배경 아래에서 살펴보아야 하고 우리의 즉각적 관심사가 아니므로 별로 개의치 않는 여타의 대상들에 대비하여 우리의 즉각적 관심의 대상을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계획사회에서는 하나만을 분리해서 생각했을 때에는 많은 것들이 모두 달성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열광자들이 생긴다. 이들은 자신이 특정한 대상에 부여하는 가치를 계획사회의 계획자에게도 주입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물론 의심의 여지 없이 일부 열광자의 희망은 성취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계획사회는 현재에 비해 일부 목적들에 대해서는 분명 지금보다 높은 가치를 두고 더 강력하게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획된 혹은 반쯤 계획된 사회에서 전적으로 계획 덕택에 국민들에게 공급되는 좋은 것들이 존재한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멋진 자동차 도로들은 비록 자유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종류의 계획을 대변하지는 않지만 계획 덕택에 얻게 된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이처럼 특정 분야에서 기술적 우수성을 보이는 사례가 자주 인용된다. 이처럼 특정 분야에서 기술적 우수성을 보이는 사례가 계획의 일반적 우월성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똑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당시의 일반적 조건들과 어울리지 않는 극단적인 기술적 우위를 보이는 사례는 오히려 자원이 잘못된 배분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저 유명한 독일의 자동차 도로를 질주해보고 그 교통량이 오히려 영국의 많은 이 급도로에 비해 적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평화적 목적만 고려하는 한 이 독일의 도로는 정당화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별로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잘못된 배분의 문제는 계획자가 버터대 신총을 선호하여 내린 결정이었는지 그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의 기준들로 볼 때 이 도로의 기술적 우수성에 열광해야 할 근거는 별로 없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계획사회에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목적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진다. 이런 환상은 전문가라는 용어가 처음 암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일반적 현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편견과 이해관계 속에서 산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개인적 가치체계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것임을 확신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시골의 전통적 모습을 보존해야 하며 그 본연의 아름다움의 산업화가 묻힌 때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전원 풍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목가적이지만 비위생적인 오래된 오두막들은 모두 철거되어야 한다는 건강 광신자들, 혹은 거대한 자동차 도로를 내기 위해 시골이 잘려지기를 바라는 자동차 광들, 혹은 전문화와 기계화가 최대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능률 광신자들,
혹은 개성의 개발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수의 독립적 기능공들을 보존하기를 바라는 이상 주의자들, 이들은 모두 그 누구 못지않게 오로지 계획에 의해서만 그들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두 계획을 원한다. 그러나 물론 그들이 그토록 극성스럽게 요구하는 사회계획이지만 사회계획의 채택으로 그들은 각자의 목표들 사이에 잠복하던 갈등을 표면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 대체로 계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야심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 일거업에 투신한 단순한 심성의 모든 이상주의자들과 모든 남녀를 결합시킨다. 이 점이 바로 계획을 향한 운동이 현재 지니고 있는가 점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들이 계획에 희망을 거는 것은 사회에 대한 포괄적 견해에 입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매우 제한적인 견해에 입각한 데 따른 결과이며 그들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특정한 목적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장한 데 따른 결과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자유사회에서 지니는 위대한 실제적 중요성을 낮게 본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그들은 정당한 찬양을 받는다. 그러나 만약 사회를 계획하고자 가장 열광적인 이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아마 이들을 다른 사람들의 계획을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성자와 같은 일편단심의 이상주의자로부터 미치광이 신자까지의 거리는 단지 한 발짝에 불과할 때가 많다. 계획에 대한 주장의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달아주는 것이 바로 꿈이 좌절된 전문가들의 분노이지만 각 분야의 가장 저명한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려는데 전혀 제약이 없는 체제만큼 일반인들이 더 견디기 힘들고 더 불합리한 세상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일부 계획자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달리 조정의 문제는 새로운 전문 분야가 될 수 없다. 경제학자는 결코 자기 자신이 조정자에게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경제학자가 원하는 것은 바로 전제한 독재가가 필요 없으면서 그와 같은 조정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의 채택은 다름이 아니라 가끔 개인의 노력에 대해 어떤 비개인적이며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그런 제재를 자신의 노력에 대해 가해지는 이런 제재에 대해 모든 전문가들이 분노하지만 지속적으로 가한다는 의미이다. 여기까지 제4장 계획의 불가피성을 마칩니다. 제5장 계획과 민주주의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